민주당이 과연 그 소위 미국의 뭐 저소득층 내지는 네.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이런 비판이 그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하우징, 당장 네. 이제 주택 문제죠. 뭐 캘리포니아 하면 다 아시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리퍼블리칸들이 될 거라고 대선에서 캘리포니아가 빨갛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파란 그렇죠. 건데 그런 캘리포니아가 제일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이니까. 네, 이번 주말 지나면 바로 와. 미국 대선이 열리죠. 미국 대선 뭐 지금 뭐 대선과 우리 증시 관련성에서도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조금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뭐 어떠한 관련이 또 있을지는 또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 이야기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임은정 교수님입니다. 네. 예, 국립공주대 임은정 교수님 네.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 아유, 너무 고생하셨다. 서둘러서 왔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별 말씀. 네. 네. 제가 이제 바로 요 옆에 네. 예, 제가 대전에서 왔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상징이 뭔지 알아요? 공주대. 예를 들면 연세대는 독수리죠. 네. 고려대는 뭐 호랑이죠? 아 들었는데 공주대. 딱 느낌 오지 않아요? 공주대. 하, 답답합니다. 한국사 퀴즈 같습니다. 맞지? 네. 아니 사람이 됐잖아요. 네. 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유, 곰. 너무 감사하네요. 공주가 왜 공주겠어요? 네. 자, 네. 그래서 우리 이문정 교수님과 함께 미국 대선 네, 네. 예, 다가왔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좀 여쭤보면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굉장히 그 조심하는 편인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50대 50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50대 50이요? 네,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비겁합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중립기어로 저는 늘 놓고 보고 있는데 네. 모든 지금 지표들이 영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본인의 그 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지 지금은 뭐 어떤 확률로 얘기를 하면 동률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약간, 보는 게 약간 뭐 기울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뭐 이게 이번 대선 같이 드라마가 많았던 대선이 없는데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암살 시도가 있었질 않나, 네네네네네. 뭐 중간에 후보가 바뀌질 않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해리스로 이제 후보가 바뀌고 나서는 어찌 됐든 간에 허니문 기간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좀 상승세를 타다가 네.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올 때까지 온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토론 때 조금 아무래도 판정승이었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기후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 대선은 뭐 절대적인 숫자 그러니까 절대 득표수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지금 여론조사 추이에서 뭐 누가 더 우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경합주 위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 경합주잖아요, 경합주. 맞습니다. 이게 네. 나머지 주들은 뭐 사실 답 나온 거고. 네. 7개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7개 정도를 보고 예. 있고요. 지금 뉴욕타임스 거를 왜냐하면 이게 기관마다 지금 너무 달라요. 기관마다 너무 다른데 대체적으로 해리스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대세이기는 한데 미국 기관들은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이 하도 많으니까요. 또 네, 미국도 하도 네. 많고 또 우리 같으면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관도 있고 한데 이제 미국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저는 지금 뉴욕타임스 거 어제 거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뉴욕타임즈? 네, 네. 뉴욕타임즈는 약간 저 민주당 성향 아니에요? 아무래도 뉴욕이다 보니까 조금 네. 더 민주당의 친민주당적인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49%입니다. 해리스가 49고 이제 트럼프가 48인 거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거고 네. 이거 경합주로 뜯어봤을 때 지금 제가 우리 3프로에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지금 펜이죠.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 펜이 지금 48대 49로 나와요. 근데 이제 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여기가 많기 때문이죠. 선거인단 수가 19개로 제일 예. 경합주 중에서는 많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펜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다소 앞서는 걸로 보이고 뭐 조지아, 아리조나 같은 데는 가져가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트럼프
트럼프가 네. 이건 노스캐롤라이나도 가져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요컨대 좀 등치가 큰 경합주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해석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직은 뭐 여론조사 할 테니까 네, 네. 전체적인 지지율은 해리스가 조금 더 높긴 한데 경합주 7개 중에 네. 잘하면 아마 4개 정도 특히 이제 글쎄, 좀 덩치 예. 큰 데를 아마 네. 트럼프가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 정도 네,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선거 때는 샤이 트럼프가 많았는데도 아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네. 또 그 말씀 지난번에 이제 나오셔서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샤이 트럼프 많이 줄었다. 숨어 있는 트럼프 네. 지지자들이 별로 없고 다 나왔다. 네, 실제로 글쎄, 좀 그렇습니까? 글쎄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다 그 표심을 다 읽을 수는 없겠다마는 예를 들면 이제 악시오스 같은 데서도 조사를 한 게 뭐라 그러냐면 대충 한 61% 정도는 여전히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밝히고 싶지 않다. 그거는 네. 뭐 이제 해리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요컨대 지금 뭐 샤이 트럼프 vs like 뭐 히든 뭐 해리스 해리스. 이런 네. 표현들을 쓰는데 그 이제 그 조사 그 분석을 좀 읽어보면 재밌었던 게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언을 했었을 때 본인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시각이 어떨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말과 이 매너가 좀 거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내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네. 이 샤이 트럼프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죠. 뭐 그러니까 제가 뚜껑을- 이 질문을 드렸던 네. 게 그 2016년에는 샤이 트럼프가 많아서 네. 설문조사에서 집계되지 않은 않았던, 네.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다 보니 그 저기 접점지 그러니까 격전지에서 격전지에서 다 따갔는데 네. 샤이 트럼프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격전지의 그 스윙 스테이트의 그 설문들을 보니까 좀 큰 쪽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네. 네. 라고 하면 확률은 더 높아지는 그럴 것처럼 수도 저는 있겠죠. 들리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정말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을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 내지는 네. 아무래도 우리 이 민주선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굳이 저 같은 사람도 얘기 안 하거든요. 누구 그렇죠. 뽑았다라고 하는 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추측들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두 후보가 뭐 여러 캠페인들 할 텐데 그 중에 네. 제일 첨예하게 맞붙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지금 그 토론 내용들 아마 좀 보셨던 분들 기억을 하시면 네. 가장 지금 중요한 거 중에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 플로리다에서 또 얘기한 것도 있지만 마약 네. 이런 문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가장 아무래도 저는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게 인플레인데요. 지금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 지표에서 나오는 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막상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네. 물가라든지 우리가 너무 막상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느끼는 그런 거는 격차가 있듯이 네. 지금 미국 국민들도 어쨌든 지표로서는 다 괜찮아졌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금리도 낮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체감하는 것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인플레가 또 문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뭘 지금 계속 공격을 했었나를 반출을 해보면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아, 그래서 전쟁. 네, 전쟁 이제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위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의 실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과정이 너무 이제 조금 슬펐던 거, 네. 정말 비참했던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진행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쟁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유럽에서의 상황이 지금 우리 북한 파병 이 문제로도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실제로 유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지금 3차 대전이 오는 거 아니냐 정도로까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왜 이렇게 아직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다라고 네. 할까? 이렇게 좀 드라이하다고 할까?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유럽에서는 너무 이거를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런 전쟁 상황도 물론 미국이 당장 지금 전쟁에 인발브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유럽의 상황이 뭐 시시각각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네. 영향이 없지 않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제일 네. 그 첨예하게 갈리는 거라면 네. 이건 무조건 트럼프가 유리한 판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민주주의 아니면 뭐 무슨 헌법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선거라면 네. 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수치 아니야 이런 공격이 이제 먹힐 네. 텐데 네. 지금 이민, 마약, 인플레, 전쟁 네.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면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더 강경한 입장이었고 해리스가 좀 약간 따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반대도 아니니까 더 강한 사람이 유리할 거고 네. 그다음에 마약 문제 역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더 강경한 목소리를 강경하게, 낼 테니까 예. 네, 국민들이 더 좋아할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는 당연히 현 정부가 불리하니까 네. 이건 이제 해리스가 불리한 거고 네. 전쟁도 지금 못 막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좀 유리한 그러니까 이슈별로 보면 다 트럼프가 좀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쪽에서 프레임을 잘 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저는 국제정치 전공자니까 네.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정프로님 말씀대로 네. 지금 이렇게 우아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떤 미국의 헌법적 가치 내지는 뭐 그런 것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고 네. 또 하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과연 그 소위 미국의 뭐 저소득층 내지는 네.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이런 비판이 그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민주당만의 탓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당장 하우징, 당장 네. 이제 주택 문제죠. 뭐 캘리포니아 하면 다 아시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리퍼블리칸들이 될 거라고 물론 이제 뭐 그 안에 카운티별로 보면은 또 달라지지만 네. 어쨌든 이 대선에서 캘리포니아가 빨갛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네, 네. 당연히 파란 그렇죠. 건데 네. 그런 캘리포니아가 제일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하우징 문제. 아, 하우징 문제가. 캘리포니아가. 예, 주택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실리콘밸리 그쪽이나 뭐 주택 가격 들으면은 저희도 서울도 지금 집값 올랐다고 난리지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나마 나은 건가라는 말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리스들 많아졌죠. 네. 그럼 도대체 이제 민주당을 솔직히 지지해 왔던 이 전통적인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이 소위 저소득층 내지는 그 워킹 클래스 말 그대로 이 노동계층이 무슨 혜택을 보았느냐라고 네. 하는 그 비판들이 실제로 지금 많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스스로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쪽이나 다 이제 기득권이 된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뭐 어떤 특정 정치인들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누구는 네. 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런 중산층 내지는 그 밑에 서민층들을, 계신 위에서 네.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샤이 트럼프로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네. 모르죠.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네. 또 선호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해리스는 어떻습니까? 해리스는 특별히 막 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부통령이셨었다 보니까 네. 이제 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가진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캐릭터가 이제 글쎄 제가 이제 해리스 후보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연설이나 이런 게 물론 연설이 다는 전혀 절대 아닙니다만 네.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확 이렇게 휘어잡고 그게 좀 이제 우리는 뭐 연설의 대가라 그러면 흔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네네네네네. 클린턴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확실히 그 어떤 캐릭터적으로 약한 측면이 그래요? 또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물론 검사 시기는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그런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 후보 자체가 네. 좀 그런 약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모든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해리스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느끼실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이러다 트럼프 된다. 결집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군요.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학,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문제가 네. 지금 오히려 유럽 상황이 너무 더 긴박해졌기 때문에 약간 또 수그러드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 문제였었고 이게 이슈였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 젊은 계층, 젊은이들, 그 다음에 뭐 소위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들 또 마이너리티 그룹들은 아무래도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뭐 이른바 소수자들 뭐 네. 이런 분들은 역시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를 어떻게 찍냐 이런 심리들이 좀 있는 건가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예. 이것도 참 제가 지금 뭘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도 약간 네, 뭐 좀 흑인들 표를 보면 예. 2020년 바이든 이거는 이제 지금 USA 투데이 조사입니다. 21일 네. 공개한 그 수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시 2020년에는 92%가 흑인 유권자들이 이제 지지를 한 것으로 바이든을. 나오는데, 네. 네. 근데 지금 한 72% 정도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이 거뜬히 지금 민주당에서 아니 흑인들 표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컨대 뭐 물컵에 물이 반이 그렇죠. 있는데 이걸 반이나 반밖에 없냐. 있다라고 볼 건지 아니면 반밖에 없다라고 할 건지 이제 해석에 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20%나 빠졌다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 그건 이제 흑인들 안에서도 갈라지는 거죠. 그럼 그 갈라지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냐 할 때 크게 지금 보는 것은 역시 그 남대여 네. 문제가 좀 있고 내지는 이제 아직은 네. 미국의 여성 대통령은 갸웃하신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뭐 그건 있다고 있을, 보고요. 유권자들 뭐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있을 수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흑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조지아라든지 남부들을 봤었을 때 예. 그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높게 보시는 분들, 흑인들 안에서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 민주당의 그 자유주의 너무 이념이 많이 강조된 자유주의라고 하는 네. 것이 뭐 PC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을 넘어서서 위기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건 사실 본래 상당히 다원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맞는 거겠다마는 지금 자금의 이제 정치를 보면은 뭐 유럽도 그렇고 이게 옳은 거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PC 개념에서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그 외에는 틀린 게 돼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라틴계 유권자들 같은 경우도 바이든 당시 2020년에 59%인데 지금 38%인 거로 나와서 아무튼 이 숫자를 아무튼 어떻게 보실지는 네네네. 각자의 좀 해석들이 왜 달라지지 아시아는 않나 이런 싶습니다. 통계 안 나옵니까?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아니 예. 항상 불만이었던 게 제가 텍사스에 사는 친구한테 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래도 흑인보다는 피부색이 밝으니 우리가 위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그때 몰랐을 때 옛날에 네. 옛날에 야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 아래 있어 이러면서 뭐- 아예 아시아는 집계조차 좀 뭐 이렇게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니까요. 약하니까 네네. 그거는 뭐 민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이기 때문에 예, 표가 더 많은 쪽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애를 많이 한계가 낳아야 있죠. 돼. 예. 네. 네.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라든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좀 리버럴한 네. 뭐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소수자나 이런 데에 네. 대해서 그냥 싫어하면 안 돼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가야 가야 돼. 된다. 네. 뭐 이게 이제 분위기가 너무 강하니까 네, 네. 학부모들 가운데도 반감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퍼블릭 스쿨 특히 공립학교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네. 무슨 그런 뭐- 것들을 도저히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도저히 네. 못 보내겠다. 근데 그거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틀렸다라고 해버리니 같이 굉장히 이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공존하기가. 이거 싫다 혹은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차별주의자에 네. 뭐 이렇게 가니까 네. 무슨 뭐 저 옷 갈아입는 데 같은 데도 그냥 네. 난
예를 들어 이주호가 저는 여자입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그래 보내줘야 이런 거에 대한 반감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네. 네. 자, 여튼 뭐 그런 분위기들이 현재까지는 이제 대선에서 네. 파악이 좀 되고 계시고 마지막 네. 이제 유세가 이번 주말이잖아요. 네, 네. 어디에 또 어떤 포인트로 두 후보는 가장 강력하게 집중을 좀 할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제 그냥 추정으로는 역시 그 현실? 전통적 지지층에 네.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선거 용어로 집토끼. 네, 그 표현을 제가 조금 좋아하지 않아서 안 썼긴 했습니다만 하우스랩이.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얼마나 더 결집시킬 수 있느냐. 투표장은 나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종이 한 장 차이로 누군가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거기에 결국은 집중하는 며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수가 안 나와야 되겠죠. 지금 뭐 쓰레기 발언 등등으로 네. 양쪽 캠프가 다 곤혹을 겪고 있는데 어떤 큰 실수가 안 나오는 그런 좀 보수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네. 지지층들, 전통 지지층들을 모아내고 그분들을 네. 나오게 하는데 네. 집중할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격전지 쪽으로 네. 더 집중은 또 하겠죠. 네, 펜실베니아 역시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펜실베니아, 미시건, 그다음에 위스콘신, 뭐 네바다, 네. 네. 뭐 이런 아마 데죠.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정도는 상당히 지금 이제는 쪽으로 네, 기울었고. 기운 게 아닌가 싶은 분위기입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투표 끝나고 바로 결과 예측 글쎄, 출구조사 이게 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왜냐면 박빙이라. 네, 그리고 이제 그 표차가 일정 부분보다 미만이면은 재개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네, 있군요. 네, 저희 선거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상당히 결과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지난번에도 네. 저희 그 네. 거의 1월까지 확인했었죠. 그랬나요? 네, 지난번 물론 뒤집어지는 건 아니라 네, 하더라도 네. 예, 아. 계속 재검표하고 뭐 재확인을 하는 그런 네, 시간이 네, 또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자, 미국 대선 네. 저희도 하여튼 잘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립공주대 임은정 교수님이고요. 네. 국제학부에서 아이들 학생들 네. 가르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학생들 눈빛 반짝반짝 빛납니까? 우리 학생들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후배 세대들 잘 키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